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기본 유형편 수업을 할 텐데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OT 간단하게 하고 들어갈게요. 이 수업은 기본 유형편입니다. 수업 자체가 교재가 아마 돼요. 제가 해마다 교재를 새로 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 개편하는 건 아니고 일부 개편합니다. 그래서 이론편은 똑같습니다. 연습 문제가 좀 바뀌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신교재로 하라고 좀 권합니다. 교재 보시고 표지에 나와 있죠. 11년 연속, 그죠? 김영 편입 기준입니다. 연대가 2012학년도부터 도입됐으니까 11년 됐고, 여러분이 12년 차입니다. 계속 지금 합격생, 수강생, 그죠? 기본 유형편 수업을 할 때 가장 핵심은 유형이라는 건데 패턴이죠. 이 패턴은 그 문제에 대한 패턴인데, 자, 논술 학습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논제 패턴 연구하기. 왜 그러냐면은 논술 문제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 무한하지 않죠. 그래서 문제 패턴을 몇 개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제시문이야 처음 만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늘 연구했던 문제라면 거기다 해법만 갖고 있다면 그러면 되겠죠. 2022학년도 연대 편입 사회계열 문제, 저도 제가 직접 복원합니다. 시험 치고 나면 학생들 30명, 많으면 40명까지 제가 동원하는데 그 출처가 된 책을 찾습니다. 그 책을 찾으면은 넘겨보면서 대부분 자기가 읽었던 제시문은 알 수는 있죠.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복원을 다 합니다. 원래도 복원을 다 했어요. 문제 비교가 나오죠. 2번 문제 평가가 나오죠. 이게 연대 사회계열 문제인데 처음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패턴을 공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인문은 보세요. 1, 2번이 모두 비교죠. 두 개인데 인문사회 각각 두 개씩. 그럼 두 문제가 될 텐데 내 중에 무려 세 문제가 비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회계열 1번 비교, 2번은 평가인데 1번이 모두 비교. 연대를 준비할 때는 비교 분석을 하면은 연대는 못 들어간다. 이 생각이 들죠. 그럼 1년 내도록 비교 분석만 하면 될까라는 생각.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그 수영 선수가 아니면은 또 김연아가 스케이트만 타거나 수영만 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박태환이가 수영하는데 하루 종일 수영하면은 몸에 아마 이상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뭐 달리기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비교 분석을 잘 푸는 방법은 논술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절대 풉니다. 3월 달부터 시험 칠 때까지 연대반에서 연대 문제 다 풀어봤다. 연대 왜 떨어졌나 이렇게 저한테 항의하죠. 연대 문제만 계속 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패턴을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연대는 2022만 놓고 보면은 비교하고 평가하고 두 개 나왔죠. 근데 살짝 안 보였었는데 그 사회계열은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보세요. 1번 요약형, 2번은 평가형입니다. 사회계열 2번 문제 뭐였죠? 평가예요. 평가는 지금 연대 사회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고대 사회 1번에서는 400자. 눈썰미 좋은 학생은 봤을 텐데 고대는 이와 같이 글자 분량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는 분량이 없어요. 분량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또 그건 아닙니다. 원고지에 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는 분량이 최대 1200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니까 1200자면은 1000자부터 1200자. 그렇죠? 그래서 연대는 최소 1000자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고대는 400자. 그래서 결국은 그 시간당 계산해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이라면 다음엔 어떻게 나올까 또 예측 불가능일 텐데 최근 3년치를 한번 더 볼게요. 2019부터 2021까지 1번 똑같죠? 그래서 1번은 계속 비교 나오고 있죠. 이 정도면 거의 다 법칙입니다. 사실은 여기는 없지만 2012부터 2019까지 따져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번 보세요. 19 논평하죠. 논평은 무슨 말이죠? 논증평가 줄임말. 그 다음에 2022번은 해석입니다. 이거는 적용 설명형 그럽니다. 그 다음에 2021 이것도 설명형이죠. 그래서 평가 설명 좀 나눠지긴 하는데 평가나 설명이랑 같은 겁니다. 풀이 방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어차피 같은 방법 접근합니다. 요거는 표입니다. 그래서 연대 사회계열 2번에는 반드시 도표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온다고 봐도 돼요. 여기 나오기 시작한 건 2016학년도부터인데 지금 2022까지 왔으니까 16, 17, 18, 19, 20, 21, 22 그죠? 7년째 접어들었거든요. 중간에 한 번 안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1번 비교, 2번은 도표 플러스 평가.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7학년도에 한번 자기 견해 쓰기 중에 대안 제시 나온 적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문 볼게요. 1, 2번 모두 비교입니다. 인문은 그냥 비교에 푹 빠지는 시험이에요. 1번 비교, 2번 비교입니다. 그냥.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이게 왜 비교입니까? 동사가 설명인데 아니 비교입니다. 문제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문제일 때가 많은데 그건 여러분이 공부해 가면서 익히면 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19, 20을 보시면은 1번 요약이죠. 2번은 설명 아닌 평가죠. 똑같죠. 그죠? 고대는 그동안 시험 시간을 무려 3번 변경합니다. 처음 80분, 이건 80분짜리 시험이에요. 이건 60분, 이건 다시 100분 됐습니다. 80분, 60분, 100분. 그러니까 60분 되면서 이제 400, 시간이 적으니까 글자 분량을 1번까지 출제하기 힘들었던 거죠. 2번 분량은 1200, 1300, 1400. 뭔가 나름이죠. 또 바꿀까? 이제 안 바꾸겠죠? 같았으니까. 이제는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100분에 400자, 1400자. 우리 책에 다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2번, 요거는 뭐 약간 독특한 게 생겼죠? 자기 생각 쓰기입니다. 나중에 볼 텐데
새로운 게 한 번씩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다 커버해야 되죠. 우리가 시험 준비해서 1년에 한 번 보는데 운에 맡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펼쳐봅니다. 그 전체 패턴이 다 8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 준비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요약, 2번 평가. 그래서 고대는 인문사회가 특징이 없습니다. 둘이 시험은 물론 두 가지를 나눠보는데 안 됩니다. 연도가 2019, 2020이죠. 21, 22가 없죠. 왜냐하면 고대가 2021, 2000 시험이 없습니다. 슬프게도 선발 인원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19, 2020만 갖고 왔는데 별다른 차이는 없다. 그죠? 자,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3시간은 강의만, 논술은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나 수업처럼 여러 번이 아니니까 3시간 수업이 전부니까. 그래서 3시간은 진행된다. 쓰기는 과제가 나중에 되면요, 9월 달쯤 되면은 실전 연습하는데 그때는 수업 중 여러분이 쓰기를 합니다. 시험을 쳐요. 3시간 수업이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혼자 떠듭니다. 그리고 쓰기는 집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과제는 이제 1대1로 대면 첨삭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줌을 합니다. 줌은 다 써보셨죠? 이거는 현강 얘기입니다. 인강은 당연히 인터넷에 답안을 올리면 제가 인터넷에 서면 첨삭으로 다시 업로드 시켜주는 그런 방식이고, 뭐 메일로 주고받고 그러진 않아요. 원노트에다가 학생이 쓴 것을 제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화면을 공유한 상태에서 이제 제가 전자펜으로 필기를 하겠죠.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제 모니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화질은 제가 보는 모니터와 똑같은 깨끗한 거예요. 결국은 종이로 첨삭하는 것을 옆에서 보는 거나 거리에서 그죠? 화상으로 첨삭하는 거 보는 거나 여러분 똑같을 텐데, 끝나도 저는 이 방법으로 갈 예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 평이 좋아요. 첨삭 한 15분 걸리거든요. 상담을 포함해서 그런데 아무리 가까워도 왕복 한 2시간 걸리죠. 뭐 학원 근처에 살아도 미하고 학원하고 첨삭받고 집에 가고 2시간 좀 걸릴 텐데, 좀 먼 학생은 교통만 해도 한 3시간. 약간 좀 비효율적이죠. 15분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사태 끝나도 웬만하면, 물론 본인 희망하면 학원에서 제가 해드립니다. 있으니까, 그죠? 이런 방법을 하니까 첨삭은 전혀 부담이 없다. 시간은 저는 약속할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 시간 아니면 안 되는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독서과제, 사설 요약, 독서 요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사설 하루에 한 개씩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 텐데, 하루에 한 개씩 요약을 하고 300~400자 정도 정리. 신문 사설은 신문을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죠. 네이버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잘 들어요. 네이버 안에 뉴스 카테고리 속에 오피니언 들어가면은 사설 쭉 모아놨습니다. 네이버 뉴스 오피니언. 거기 가면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다 보고 우리한테 익숙한 거 하면 됩니다. 요 수업 한 과정당 책 한 권 떼는 게 목적입니다. 그 책 한 권씩 책을 읽고 노트 정리해서 저한테 검사하면 돼요. 이 모든 과제물은 반드시 첨삭받을 때 다 보냅니다.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띄워놓고 줌 첨삭할 때 같이 점검한다. 그 다음에 성적 처리, 이거는 실제 스쿨링 앱을 통해 채점을 성적 처리. 우리 수업의 핵심은 요 5가지. 강의 쓰기, 독서 5개 다 중요합니다. 특히 독서도 꼭 따라오셔야 돼요. 3시간 수업만으로는 논술 실력을 키우는 게 만만치. 이거는 뭐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있으니까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전공은 정치 외교학이고, 자, 그 다음에 전형인데 다 알고 계실 텐데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해가 몇 가지 있어서,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거의 사라졌죠. 고려대 학사편의만 면접이 남아있고 나머지 면접이 없어요. 면접이 있는 것도 사실 변별력 없고, 자, 1단계가 논술, 2단계가 원래 서류 면접인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단계별 아니고 일괄 전형. 그래서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죠. 이유는 뭐냐면은 2단계라는 것이, 고대는 1단계 선발할 때, 논술 접수할 때, 원서 접수할 때 서류를 다 받아버립니다. 면접도 안 보는데 1단계 합격자가 의미가 없죠. 연대는 1단계 통과를 하고 서류를 받습니다. 자기소개서인데 1단계 통과하고 서류 받기 때문에 연대는 1단계를 발표한다. 자, 배점을 보시면 논술 배점이 총점에서 67%예요. 150점 만점에 100점. 2단계 서류는 1단계가 부족한데 2단계로 역전시키리라 서류를 잘 만들어서 좀 힘들어요. 1단계를 잘 쳤을 때 2단계 때문에 역전을 안 당하는 거라고 보시고 1단계 논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서류가 부족해 보이는 학생도 붙는 케이스가 많긴 한데 논술이 탁월한 겁니다. 제 수업의 특징인데 앞으로 계속 보실 텐데, 제가 논술생들 중에 이제 교재가 가장 완비가 되어 있는 수업을 지향을 하고, 자, 두 번째,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지금부터 여러분 논술 모든 문제들은 이 4가지 목차로 해결 다 됩니다. 시험장 갈 때까지, 제 수업 시작할 때부터 12월 시험장 갈 때까지 제가 풀어가는 모든 해제는 이 4가지 목차입니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그 논술 객관화시키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논술은 객관식이다. 광고 문구가 아니에요. 절대로 객관식입니다. 절대로. 자기 견해가 들어가는 문제는 객관식이지 않는데, 자기 견해가 들어가는 논술 문제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은 객관식이다. 지난 연고대 합격생 2022학년도 18명 최종 합격생 확인된 학생들인데, 연고대만 대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언뜻 적어 보이지만 되게 많은 겁니다. 연고대만 논술 보니까. 이제 1년 컬입니다.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기본 유형 편입부터 각각 2달씩 가요. 모든 그 편입은 교과 과정이 1, 3, 5, 7, 9, 11 그래서 홀수달이 개강달입니다. 3월달이 홀수달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익혀야 될 것은 기본 유형편, 이건 1단계. 자, 고대 기출, 연대 기출. 원래는 그 위에 있는 정점 심화편이 있는데 이 심화편은 1월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데 3월 이후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현강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필요하다면 인강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도 정점 심화편은 3, 4월만 개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학생들은 배경 지식 강의인데 필요하다면 인강으로 꼭 들으시고 그래서 3, 4, 그 다음 5, 6월 달은 고대 기출, 그 다음에 7, 8월은 연대 기출. 만약에 3, 5, 7, 9, 그래서 5월 달 또는 9월 달에 등록한 학생들은 기본 유형편하고 고대 기출, 연대 기출을 같이 듣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3개는 필수입니다. 어느 하나도 절대 못 뺍니다. 2달씩. 그래서 논술 공부 최소 필요한 시간이 6개월이에요. 최소 필요한 시간. 근데 9월 달부터 들어 합격하거든요. 이 학생은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와서 막 이 3개를 동시에 공부합니다. 그리고 인강으로 고대 기출, 연대 기출 같이 따라오고 이래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붙기도 합니다. 합격도 많이 합니다. 실전 연수 이때부터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하프가 있고 풀셋이 있어요. 하프는 이제 절반 정도만 시험 보고 전체를 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기소개서는 빠르면 7월 달부터 씁니다. 늦어도 9월 달부터. 고대 때문에 그래요. 고대 때문에. 연대는 괜찮은데 자소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연대는 뭐 시험 치고 제출해도 충분합니다. 연대는 또 작년부터 아주 간소화됐어요. 원래 유지 힘들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고대는 천자씩 다시 5천자입니다. 그래서 고대가 힘들어요. 예, 고대 자소서 빠르면 7월부터 쓴다. 늦어도 6월. 이건 이제 제 1년 이제 커리하고 같은 건데 교재입니다. 직접 제가 다 씁니다. 시중에 나오는 교재들은 논술은 그런 교재가 없어요. 강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성적표입니다. 실제 그 앱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들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개인 성적 그리고 누적 성적. 요거는 전체에 대한 통계 이렇게 보이죠. 영역별로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 논술은 객관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노란색은 출제된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색깔이 많을수록 당연히 그죠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교형, 그죠 설명 평가 그리고 도표 해석형 4가지 목차인데 수업하면 상세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논제 특징, 그죠? 질문 유형을 말하죠. 답안 구조, 분석 방법은 내용이죠. 그리고 감점 사례 해서 아까 고대 연대 비교 많았잖아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답안의 형식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본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형식에 맞춰서 논리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전체 보면 공통점, 차이점 해서 차이점 안에 다시 가능하다. 공통점 이런 것이고 뭐 항목은 또 이런 것이고 공통점이 다시 두 문장이에요. 주장 한 문장, 항목 한 문장. 그리고 각각 대고 맞춰 ABC, ABC, ABC. 쉽죠. 요거 암기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정말이에요. 5분도 안 걸리고 학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도 너가 쓸 수 있는지 보자. 어차피 제 시험은 여러분 처음 보는 거니까. 형식으로 변별력이 생기지 않죠. 내용으로 생기는데 이 형식조차 모르면은 뭐 무의미한 거죠, 사실. 저한테 배우는 것은 형식도 배우지만 이 형식 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은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될 것인가, 그건 또 들기니까. 그거 연구하는 것이 저랑 하는 기본편 수업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많이 나왔던 게 평가 설명형이죠. 분석 방법이다. 주의 근사항 그러는데 제가 주장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글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장 하나하나가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주장 한 문장, 이유 한 문장, 근거 한 문장, 상술 한 문장, 이 근상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그래도 이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마 이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이 전체 체계도입니다. 기본 유형편 체계도 4대 영역이고 요약 영역 안에는 요약 단순형과 비교가 있고 분석 안에는 평가형, 설명형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자기 견해 영역이 4개가 나와요. 자기 견해 안에는 대안 제시하고 입장 선택하고 요거는 이제 자기 생각 들어가는 거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 해석형에서 그림, 이미지 해석. 중요한 것은 비교. 왜 중요한지 알겠죠? 출제가 많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 평가 중요하죠. 2번 문제 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도표에서 연대 반드시 나오고 사회계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계열이 중요하죠. 왜? 학과가 많죠. 인문학과 자체가 허접하다 그 뜻이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원할 때 선택의 폭은 사회계열 쪽에 학과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더 많이 쓰이죠. 자, 이 단순형이라는 요놈은 그 어떤 특정 학교 나오긴 나옵니다. 고대 1번 400조. 배점은 20점밖에 안 돼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요약은 뭐든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오늘도 한번 같이 해서 꼭 합격하도록 해봅시다.